자, 두 번째, 다시 강력수사대장과 두 번째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고요. 그 의사 결정 과정,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경찰 수사팀장과 해병대 수사관 간의 그 오간 대화의 어떤 그 의미. 자, 여기서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녹음 파일 들려주세요. 그 법무관리관님이 예. 8월 2일 예. 그 서류 돌려준 날 말이죠. 예. 1시 50분에 수사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수사부장님한테. 수사부장님한테요. 예, 예, 부장님한테. 맞습니다. 예. 그럼 부장님이 그때 그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당연히 지금 강수 대장님이나 뭐 예. 그 수사팀의 어떤 이제 지시나 의견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내용 혹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해병대 수사단한테 이제 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군 측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예, 그렇게 회수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실무팀에서 혹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나요? 그 내부적인 과정까지 저희가 속속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논의 결론적으로 과정이지 예. 결론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죠. 저희가 논의 과정 예, 하나하나를 다 예,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자, 않습니까? 논의를 거쳐서 어쨌든 결론은 예, 군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자. 예. 그게 그러면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근데 정확한 이게 벌써 몇 달, 두 달이 지났잖아요. 예. 두 달이 지났고 그 시간대 무슨 그렇게 구체적인 회의를 나눈 내용까지 뭐 세세하게 기억하진 않고요. 대장님이 그 회의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당연히. 회의 참석했죠. 근데 뭐 그때 회의가 두 달 전에 회의면은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어쨌든 그 수사팀도 예. 같이 참여했을 거고요. 수사팀 아니요. 수사팀 강수대. 전부 다 참여하진 않았고 예. 일단 저랑 뭐 관련 지휘부 분들께서 뭐 이제 상담을 뭐 상의했습니다. 팀장님 이런 분들. 팀장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래요? 그럼 예, 주로 이제 저랑 위에 상의해서 예, 간부들 중심으로요? 예, 예. 그럼 수사부장님 위에 분도 제가 실무 참석하셨겠네요? 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랑 이제 포함해서 여러 간부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회의했습니다. 그 수사부장님 위에 분도 계셨어요? 수사부장님 위에는 청장님이잖아요. 예. 청자님들은 당연히 청장님은 참석하셨나요? 나중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회의 참석하지는 않으시고요. 예. 일단 저희가 보고는 사후에 드렸긴 했는데 예. 일단 예, 그러면 당연히 보고 과정을 거치죠. 수사부장님하고 예, 수사대장님하고 강수대장님 예. 또 그럼 관련부 누가 또 참석을 한다는 거죠? 형사과장님이 이제 중간 관리자니까 형사과장. 아니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검찰단에서 수사관이 이제 전화가 또 오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예, 예. 그게 시간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몇 시쯤인가요? 이거 한 오후 3시 되나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법무관리관실에서 얘기가 와서 예.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그렇게 협조하는 쪽으로도 뭐 얘기도 되고 그랬다는데 검찰단에서 또 다시 전화가 온 건 어떤 의미죠? 실무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 언제까지 가면 되느냐, 이제 뭐 그런 정도? 주소 정도, 예. 그게 그러면 한 오후 3시쯤이고 그럼 그때쯤 출발했다는 건가요? 이러면 서울에서? 뭐 그때쯤 출발한 걸로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출발한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서류 가져간 게 오후 7시 20분으로 지금 예, 뭐 돼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는 시간이 보통 있었겠죠. 예. 차로 온다면 보통 한 안동까지 4시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시간 1시 내지 4시간. 예. 50분에 법무관리관이 수사부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큰 얘기가 다 오갔고 경찰에서는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에 협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그죠? 예. 그리고 실무적인 얘기를 이제 오후 3시쯤에 검찰단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서 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에 혹시 그 문서가 오간 게 있나요? 협조 요청을 문서로 했나요?
없죠, 그거는. 그거를 제가 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지금 저희가 그걸 예. 꼭 굳이 답변 드려야 되는지는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국가기관끼리 예. 이게 이런 중대한 행위를 문서로 했느냐 문서로 아니면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두로 하는 경우는 좀 예외겠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 보통 문서를 남기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서를 예. 남기는 경우도 있고 안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좀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나요, 이러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문서로 남긴 건 없고. 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해병대 수사관하고 통화했다는 분 있잖아요, 팀장님. 예. 그분한테는 뭐 더 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나요? 어떤 취지로 통화를 한 건지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있었다고 언론에 나와 보도가 되는데 뭐 우리가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 제가 뭐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듣기로는 네. 뭐 일단 해병대 수사단이 지금 굉장히 좀 그때 위축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예 압수수색도 예. 당하고 뭐 수사당하고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고요. 예. 많이 안타까워해서 그 감정을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약 이제 사건이 다시 오게 되면 열심히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로 음. 그렇게 좀 공감을 하면서 좀 소통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는 좀 이게 뭐 두려워서 이제 그런 것처럼 아니 뭐 그걸 외압으로 인해 떠나서 두려워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났던데요. 절대 이제 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니 인제 실무진에서는 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고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내부 검토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셨고, 예. 내부 검토지 않습니까? 예. 내부 검토라는 표현은 뭐 같이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 수사 쪽에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을 이제 했지만 이 의견 수렴 과정을 다 거치죠. 예. 그래서 그런 제가 그 의견을 그런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장님한테. 예. 그런 내용은 그러면 그런 내용의 통화는 아니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인제 없어요. 통화 내용에도 통화 없습니다. 내용 다 들어보셨어요? 통화 내용에도 없습니다. 어. 없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양측에 인제 약간 해석의 차이가 그럼 쪼금 있는가 보네, 일부 표현을 두고. 해석의 차이, 저 내용을 쭉 뭐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그간 과정도 그랬고요. 네. 과정도 그랬고, 뭐 참 어떻게 보면 수사단의 입장을 공감해 줘 가지고 좀 예. 적극적으로 좀 그래도 위로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음. 그거였는데, 음. 그걸 뭐 좀 이상한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하는 걸로 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수사부장님이 또 그 위에 누군가의 뭐 지침을 따르거나 누군가와 상의했다 이런 부분은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시간을 자꾸 확인해 본 것은 최초 1시 50분 그날 8월 2일 1시 50분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그런 협조 요청인지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 게 그 이후에 얼마 뒤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연락이 왔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그리고 또 수사 서류를 회수해 가는데 또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랬고요. 지금 대략 봐서는 아까 녹취에도 나오지만 경북경찰청에서는 그러면 시간대별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약 1시간 정도 어떤 내부의 그 결정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정도였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선 과연 어떤 의견을 냈느냐, 실무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아마 제 짐작으로는 실무진에서 뭔가 반대가 뭐 좀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알려지지가 않고 있고 결론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자 어쨌든 수사하는 쪽으로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그 당일, 그다음에 그 다음날 해병대 수사관과 그 경북청 강수대 수사팀장 간에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해병대 수사관이 사실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두 번째 날은 특히 처음에 첫날은 이제 첫날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수사해서 넘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진실을 밝히는 게 무슨 죄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첫날 두 번째 날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첫날에는 이제 경북청의 수사 관계자도 그냥 우리도 잘 모르겠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지금 뭐 검토 중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그날 오후에 결국은 서류가 이제 회수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그간의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피의자 처지로 전락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해병대는 그 전날 이제 해병대 사령관까지 이미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해병대 수사관들은 집단 항명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처지로 몰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간 통화인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지금 여기 이제 강수 대장도 좀 뭐 그 해병대 수사단의 처지를 좀 거기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오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울어, 거의 웁니다. 울어. 예?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공분, 울분,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데에서 우리가 전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경찰대로, 해병대는 해병대대로.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격하게 그런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이어진 걸로 그 통화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제 때가 되면 또 공개가 되겠지만은, 자, 과연 그 울음이 그 통고까지는 뭐 그렇지만은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강수 대장 말씀대로 뭐 그런 위로 차원일 수도 뭐 있겠지만은 뉘앙스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공식적인 문서 하나 없이, 이게 아마 나중에 문서를 안 남겨도 문제고, 문서를 아마 남겨도 그것이 법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또 증거로 남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래서 어쨌든 서로 간에 문서가 안 남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의 반박 내용을 핵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첩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설치 부대장, 군사경찰이 설치된 부대장의 지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해요. 이첩행위라는 건. 어디에도 그 요건이 아닙니다. 지휘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휘에 반해서 한 사법경찰, 군사법경찰 간의 효력을 박탈할 근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심지어 국방장관도 인정한다고 해요. 자기가 국회에 나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결재 없이도 이첩해도 되는 거죠? 야당 의원이 물어봐요. 예, 필요 없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해서 결재한 건 아닙니다. 라는 투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첩행위라는 거는, 이첩이라는 소송행위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넘기면 돼. 그 담당 수사관이면 법적으로는 이첩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사된 권한에 대해서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다니까요. 내부 지침, 내부 절차 아무리 위반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설치부대장의 결재라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또 군사법 경찰관도 아닌데, 군사법 경찰관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군사법 경찰관 아닌 사람이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요. 핵심은 이제 뭐
두 가지겠네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온 네. 나라 걸로 해서 일단 그걸로 갔으면 일단 접수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됐다는 논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네. 반송한다는 의미도 그게 말이 안 된다. 응?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에,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했더라면 공문 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인계인수서를 보면 그게 음, 다 드러나요. 음,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건 인계인수서에 보면 이 경북청하고 검찰단 직원하고 주고받은 사건 인계인수서라는 게 있거든요. 아, 본질적으로 달라요. 설사 음, 접수가 안 돼서 반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B라는 기관이 왜 달라고 하는지 법적 근거를 써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거는 A라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기관이 C라는 기관에 이미 서류를 줬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는 별도의 또 공문을 써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아침에 보냈는데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써서 가서 명확한 공적 의사를 표시해야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줘야지. 국가기관 사이에 구두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군에서는 명령 자체는 구두로 해도 된다. 그렇죠. 군 내부의 명령은 예외적으로 구두로 해도 되죠. 문서로 못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대외기관에서 그게 가능해요? 사단장이 도경 경찰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서류 돌려주세요. 전화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려주나요? 예. 설사 반납 반환 절차를 한다 하더라도 해병대 쪽하고 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그렇죠.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국방부 해병대 중견. 쪽하고 안 할 거면 해병대 쪽에 의견이라도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물어보든가 뭐 음, 하여간 뭐 음, 정식으로 하여간 음, 반환하는 공문을 음. 그러면 보내고.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검찰단에 반환하려면 음, 검찰단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음, 검토를 해봐야지. 아니 음, 무슨 서류를 달라 그래? 왜 달라 그래? 법적 근거는 뭐야? 이게 음, 공무원 기본 아닙니까? 음, A라는 기관이 B기관에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요구하고 법적 근거가 뭐고 무엇을 음, 요구하는지 정확히 써놔야 받는 기관에서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걸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 와가지고 틀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망 사건의 이첩 사건이기 때문에 음, 협조 차원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수사의 증거로 필요해서 달라고 했다면 경북청은 완전히 업무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고 첫째. 예,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없더라도 이미 제출하려 하더라도 그 이미 제출에 관련된 압수 목록 교부는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사 기록의 압수 절차에서는 절대 원본 반환이 없어요. 인증 사본을 주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 수사 기록 자체가 그 청의 범죄를 구성할 때 이럴 때만 원본 압수를 해요. 이 협조 공문을 보낼 수도 있어요. 사본을 좀 보내달라고. 네,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음, 수사기관. 특히 경찰과 경찰 간에는 뭐 음, 압수하고 하겠어. 그냥 협조 공문 보내지. 우리도 이 음, 사건에 사본이 우리 사건 하는데 필요하니 좀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줘요. 경찰과 검찰 사이에는 그렇게 안 한대요. 음, 그건 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야 진대요. 음,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협조 공문을 통해서 받아갔다면 그것도 말은 돼. 그러려면 협조 공문을 보냈어야지. 그리고 수사 목적인 걸 밝혔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고발 취지가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검찰단에서 내가 이것을 항명사건의 수사기록으로 증거기록으로 가져가랍니다 했다라면 경북청에서는 인증사본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주거나. 그런데 그 수사 목적인 걸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 기록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다 그게. 인증사본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원본 반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율됐다면 그 직무유기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위기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위기에는 없었으니까 다 지들도 알았으니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거지 그때는. 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고 또 공용서류 무효죄도 되는 거예요. 일 광수대장의 이첩 공문이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발휘를 못했어. 지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없애버린 거야. 그런 범죄가 성립되고, 그러면 그게 양쪽 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막이 어떤지에 따라 누가 걸려들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면 검찰 단장 쪽에 주로 범죄가 성립되고요. 서로 짜고 그렇게 조율했다면 양쪽으로 또 범죄가 직권남용죄랄지 허위공문서 작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변사 사건은 군 검사를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음, 자기들은 그런 관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 진짜 그것도 네.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게 뭐냐면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근거 규정도 없어요. 지휘권 자체가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변사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 기록을 넘겨줄 뿐이에요. 군사경찰이 군검찰로. 그 전까지는 지휘권이 없어요. 전혀. 기본적으로 이첩행위는 자, 경찰의 그 서류 반환 행위에 대한 김정민 변호사의 법적인 해석을 잘 들으셨죠?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등등의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경찰도 아마 나름 고심이 있었고 또는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 거듭 얘기하지만 그 3대 특례 범죄 그 관련된 법 규정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큰 사건에 일종의 공범이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뭐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경찰이 다시 이제 수사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가 최근에 고 최상병 사건 이 조사 과정에 대한 논란, 뭐 거기에 대한 진실, 뭐 이런 어떤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회람을 하고 또 뭐 주변에도 그것을 좀 유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이제 기자들이 일부 보도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도 보면 계속 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다른 관계없는 법률, 일반적인 법조항을 자꾸만 갖다 들이대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이 정상적인 정당한 업무를 자꾸만 무슨 일탈행위 또는 불법적인 어떤 걸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냐 하면 자, 군사법원법 2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 법원이 일반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그런 3대 범죄는 넘기게 돼 있죠.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제 넘기게 되는데 검찰은 대검찰청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관한 거는 공수처, 그다음에 일반 어떤 형사사건, 군 형사사건은 군 경찰에서 군사경찰에서 이제 민간 경찰로 넘기게 돼 있는데 그조 또 2조 사항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설사 이제 그런 3대 범죄 그렇게 넘기게 돼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는 그것을 또 국방부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즉 군에서 기소하고 재판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관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장관이 말하자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이건 지휘권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최병 사망 사건이 여기 해당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국방부가 최근에 만든 문서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 최병 사건이 어디를 봐서 그 3대 국가안전보장이나 그다음 군사기밀 뭐 이런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장관이 수사권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별개라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이 없지만 장관한테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그것을 언급했을 뿐이다, 문서에. 저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코미디가 지금 국방부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아니, 관련 없는 조항을 거기다가 왜 언급을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이 3대 범죄에 대해서도 장관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지휘권을 행사해서 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행위가 정말 아전인수고 경강부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권력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군 수사기관 또 민간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과 진실대로 사실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는 이런 것이 바로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엉클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행이 빚어진 이렇게 정의를 짓밟아버린 이런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병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칫 이 정권의 어떤 운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비록 뭐 고의에 의하든 또는 착오에 의하든 지금까지 거짓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조성식의 어퍼컷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